나카무라는 손에 쥔 보고서를 구긴 채 이마에 대고 눌렀다. 피로한 숨이 코끝에서 멎었다. 진흙탕 같은 질책이 또 한 번 상부로부터 쏟아졌다. 한두 번도 아니었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인가. 매번 실패. 매번 탈탈 털리는 수색 작전. 그리고 예측조차 되지 않는 기습. 대일본 제국의 정규군이 평민 반란군에게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놈들은 분명 조직도 없고 전략도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일본군의 틈을 잇고 허점을 베고 이동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리어 놈들이 일본군을 가지고 노는 형국이었다. 나카무라는 이를 악물었다. 변명도 끝났다. 상부에 꺼낼 마지막 카드. 비장의 수를 꺼낼 시간이었다. 그는 사사키 대저가 머무는 사령부로 곧장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저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물었다. 뭐냐? 나카무라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제가 역도들의 핵심 멤버와 접촉했습니다. 대저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럼 당장 정보를 빼서 놈들을 소탕하지 뭐하고 있는 거냐? 나카무라는 말을 멈췄다. 입술을 조금 떨며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실은 사사키 대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뭔데 그리 꿈을 들이나? 나카무라는 숨을 들이켰다. 핵심 멤버가 금전을 요구합니다. 돈? 사사키 대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오히려 잘된 일이군. 그런 속물이라면 충분히 믿을만 하지. 그런데 그것이 얼만데 그런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당 500원씩 달랍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사사키 대저는 한 손으로 연필을 꺾었다. 잠시 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되물었다. 10,000원? 네, 대자 카카. 대자는 나카무라를 찌르듯 쳐다보았다. 믿을 만한가? 제 정보원에 따르면 확실한 핵심 멤버랍니다. 평강마을의 유지였던 인물인데 최근 조사해보니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일본인 세금 징수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사키 대저는 눈을 가늘게 떴다. 평강이라. 그럼 대장은? 현금 없이는 정보도 없다고 하여 그 이후로는. 대저는 손을 깍지 껴 턱에 받쳤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낮은 음성이 터져나왔다. 좋아. 현금은 어렵지만 금괴는 구할 수 있다. 나카무라의 눈이 번쩍였다. 금괴를 주고 평강이라는 여자와 접촉하게 10,000원을 주고라도 놈들을 소탕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야, 내 카카.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선 또 다른 전운이 고요히 꿈틀대고 있었다. 작전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엔 금과 살의 무게로. 짱돌 부대를 꿰뚫기 위한 마지막 매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김태석은 얼굴이 반쯤 무너진 사람처럼 힘겹게 산길을 헤치고 올라왔다. 등 뒤에 맨 보찜은 무거웠고
숨은 이미 세 번째 갈비뼈 밑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옷은 땀에 절어 있었고 손바닥엔 금을 쥐고도 떨리는 위태로움이 묻어났다. 그렇게 짱돌 부대의 외곽 진지를 찾아낸 그는 조심스레 평강과 접촉했다. 둘만이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마주섰다. 헉, 헉, 만, 원, 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평강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총구를 살짝 아래로 내리며 한쪽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럼 뭐하러 왔어? 꺼져. 죽고 싶은 거야? 김태석은 급히 손을 들며 외쳤다. 잠깐만요. 대신 금괴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에 평강의 눈빛이 단숨에 바뀌었다. 금?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하게 빛이 스쳤다. 김태석이 보찜을 풀자 금빛 덩어리가 천조각 안에서 고요히 드러났다. 평강은 무릎을 꿇고 앉아 금괴 하나하나를 꺼내 손에 올려보았다. 가볍게 무게를 재고 각인된 무늬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네, 이 정도면. 하지만 이내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금괴가 조금 비는 것 같은데. 요즘 금 시세로 따지면 9,000원 정도인데. 김태석은 평강의 귀신 같은 감각에 놀라 고개를 조아렸다. 나카무라 소자께서 다음번에는 확실히 채워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거금이라 그러니 이해를. 평강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노려봤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지. 남은 돈 1,000원이랑 주당 500원 합쳐서 다음 주까지 1,500원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 평강은 천연덕스럽게 되물었다. 무슨 정보? 김태석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까지 구해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 그런데 9,000원이잖아. 말끝을 길게 끌며 금괴를 천으로 다시 싸는 평강. 그러다 툭 내뱉듯 말했다. 좋아. 뭐가 궁금한데. 그럼 대장은 누굽니까? 대장? 대장은 온달이야. 빨간 머리에 있잖아.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애야. 김태석은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역시 기운이 범상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착하긴 한데 눈 돌아가면 귀신도 못 말려. 그럼 대원들은 몇 명입니까? 전투대원은 40명 정도. 나머지는 너도 알다시피 보조대원이고. 다음 타겟은 어딥니까? 그건 나도 몰라. 김태석이 고개를 갸웃했다. 네? 공격 지점은 온달이 꼴리는 대로 정해. 진짜야. 우리도 당일 아침에나 알아. 알 수가 없어. 그 말에 김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온달을 잡아갈 순 없을까요? 그럼 포상금을 더... 평강은 그를 멈춰 세우도 손을 들었다. 미쳤냐? 너 몰라? 걔가 도깨비잖아. 도깨비? 그럼 온달이... 그래. 순해 보여도 전투만 벌어지면 눈이 뒤집혀. 쟤 못 잡아. 걔를 잡겠다고? 넌 아직도 몰라? 김태석은 꿀꺽 침을 삼켰다. 그럼 역도들을 어떻게 소탕하죠?
평강은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났다. 손엔 여전히 금이 묻어 있었다. 이렇게 하자. 일단 네가 매주 돈을 가져와. 그럼 내가 다음 습격 때 너한테 바로 알려줄게. 그럼 니들이 대기했다가 한 방에 쓸어버리면 되잖아? 김태석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렇게 하시죠. 평강은 씩 웃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엔 1,500원이야. 현찰로. 알겠습니다. 김태석은 뿌듯하게 보찜을 닫았다. 그는 거래가 잘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평강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었다. 진심과 계산, 그리고 한 발 앞서 있는 무언가를 품은 채 나카무라와 사사키는 평강에게서 흘러나온 정보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뭔가 깨름직했다. 여전히 찝찝한 무엇이 머리카락 끝을 긁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이번 정보는 분명 달랐다. 지금까지 그토록 애를 써도 파악하지 못했던 도깨비 부대의 조직, 규모, 그리고 대장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그 빨간 머리, 번득이는 검술, 현장에서 보고받았던 묘한 움직임. 이름 하나가 모든 의문을 꿰뚫었다. 사사키 대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온달이라 그 빨간 머리 놈이 대장이었구나. 예리한 검술이었어. 보통 놈이 아닌 줄 알았지. 역시. 말끝에 스치는 인상. 사사키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다 김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렇구훌. 지금 놈들을 바로 치면 안 되나. 안에서 평강이 호응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김태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게 쉽지 않은 게 척후가 사방에 뿌려져 있어서 대군이 움직이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아요. 매일 움직입니다. 말을 마친 그의 표정엔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단지 전달자였지만 도깨비 부대의 유기적 움직임은 이제껏 알고 있던 반군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나카무라가 곁에서 한 발 나섰다. 사사키에게 고개를 낮추며 말했다. 대장님, 정보가 오면 단벌에 뿌리를 뽑으시죠. 그동안 우린 놈들이 방심하도록 수색조로 투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사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깊이 굴러갔다. 하긴 수색조를 투입하기만 하면 오히려 역공만 당하니 이 기회에 놈들을 완전 소탕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건. 그 말에 나카무라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처음으로 대좌의 명확한 동의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날 나카무라는 하달 명령을 내렸다. 경계태세는 전면 강화. 그러나 산속으로의 수색조 투입은 전면 금지. 도깨비가 숨는 곳으로 들어가는 대신 이제 그들을 유인해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함정은 놓였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짱돌 부대가 언제 다시 움직일지를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다.